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니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 뜨개 신상템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영상은 이 두 가지 신상템으로 옷을 뜨는 뜨개 로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책 너무너무 요즘 핫한 책이어가지고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워스티드. 라비앵 에메라는 유명한 실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브랜드의 대표이신 에메 작가님이 큐레이팅한 패턴북입니다. 한 1년 반, 2년 전쯤에 워스티드라는 이름으로 원서가 나왔고요. 이 책은 그 원서의 번역본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저 워스티드 원서로 노란색 책이었어요. 워스티드 원서가 나왔을 때 되게 가지고 싶었는데, 되게 보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긴축재정 기간이었기 때문에 완전 TMI다. 참았고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자 이렇게 미뤄두고 있던 차에 지금 이 책 출판사에서 번역책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그 워스티드랑 크로셰 크러쉬라는 책이랑 이제 두 권을 번역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 소식을 들어가지고 그러면 원서 사지 말고 번역본을 기다려야겠다라고 계속 기다려서 드디어 출간이 되었습니다. 요즘 한글로 된 많은 뜨개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번역이 되어서 나오는 책이 거의 없었으니까 원서로 나오는 대로 그냥 그거를 사고 이제 그걸로 보는데, 이제 다 영어니까 읽기 되게 귀찮고 잘 해석 안 되는 문장도 있고, 그래서 이제 패턴북을 사도 저에게는 멋진 사진과 그리고 그 패턴을 뜰 수 있는 그 도안, 이제 그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한글로 번역이 된 책을 만나면 그게 너무 좋은 거 있죠. 이 책의 작가님의 뜨개에 대한 애정이라던가 이 작품을 보는 따뜻한 시선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부분이, 그런 걸 제가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멋진 뜨개 도서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 워스티드 책을 이제 서평 제안을 받아서 감사히 받아보게 되었고요. 마침 데일리 니팅란에서 새로운 신상실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상실에 체험단을 하게 되어가지고 워스티드 굵기로 연사되어 있는 실이거든요. 그래서 워스티드에서 뜨고 싶었던 작품을 뜨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따끈따끈한 두 신상 프로젝트입니다. 최근에 데일리 니팅란에서 새로운 실들을 많이 출시를 하셨어요. 이제 몇 가지 라인이 있고 성분이 조금씩 다른 실들이에요. 슈퍼파인 메리노울 100%인 실도 있고, 슈퍼파인 메리노울이랑 캐시미어가 좀 섞인 실도 있고, 베이비 알파카가 들어간 실도 있고요. 성분은 제가 믿고 사는 데일리 니팅란답게 성분은 정말 좋은 실들이고, 각 라인마다 색상도 엄청 다양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이번에 진짜 완전 정말 감동받은 부분은 그 실들을 원하는 굵기로 연사된 실을 구입할 수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콘사를 이용해서 어떤 작품을 뜨고 싶을 때 굵기를 맞추는 방법은 합사한 합수를 조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굵기의 변화를 주어서 쓰거나, 이제 연사된 이렇게 꼬임이 있는 실을 콘사로 구입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데일리 니팅란에서 나온 연사실들은 굉장히 다양한 합수로, 다양한 굵기로 연사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체험단을 하게 된 이 실은요, 뮤즈 캐시라는 이름의 실인데요. 뮤즈랑 뮤즈 캐시가 있어요. 뮤즈는 슈퍼파인 메리노울 100%의 실이고, 이 뮤즈 캐시는 슈퍼파인 메리노울 85%에다가 캐시미어가 15% 들어간, 그러니까 캐시미어가 더 들어가서 조금 더 좋은 업그레이드 된 실이라는 거죠. 이 뮤즈 캐시의 경우에는 15수 단사를 4합, 5합, 6합으로 연사를 해서 스포트 굵기, DK 굵기, 워스티드 굵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라인은 핑거링이랑 아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굵기의
연사된 실을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체험단으로 선택한 이 실은 아까 말씀드렸죠. 워스티드 굵기로 연사가 된 실이고 색상 너무 예쁘죠. 이게 하늘색인데 하늘색보다는 약간 더 진한 콘플라워라는 색상입니다. 되게 매력적인 색상이고 또 자세히 보시면 보이시죠? 이게 그냥 솔리드 컬러가 아니고 그 흰색이 희끗희끗 보이는 멜란지 컬러여서 진짜 엄청 예뻐요. 약간 연청 느낌도 나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색상입니다. 봄스럽기도 한데 이 색이 이런 좀 멜란지 느낌이 나는 데다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색상이. 그래서 이 색상으로 선택을 했고 저는 이 워스티드 책에서 꽤 인기가 많은 작품이더라고요. 퍼레니얼이라는 도안을 골랐습니다. 근데 이 퍼레니얼 도안은 이렇게 생긴 스웨터예요. 앞판에 이 무늬가 너무 예쁘고 좀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되게 흔하지 않은 꽈배기이면서 예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작품으로 골랐고 뒷판에는 이 앞판은 약간 V 모양으로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뒷판은 V 아니고 요거 한 줄만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편안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디자인이죠. 뒷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메리아스 패턴도 충분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꼬는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너무 뜨는 것도 너무 재밌고 입기도 굉장히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작품이 저의 원픽이 되었습니다. 이거랑 또 고민했던 거 있어요. 뭘 고민했냐면 바로 이 사라야라는 숄인데요. 이게 반원 형태의 숄인데 버블 무늬에서부터 꽈배기까지 다양한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 사라야 숄이랑 고민을 했는데 일단 스웨터를 떠서 좀 입고 싶어서 겨울이 지나기 전에 이 사라야는 다음으로 미루고 퍼레니얼 스웨터를 먼저 뜨기로 했어요. 그래서 연사가 된 실로 뜨니까 바늘이 엄청 슝슝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짠! 엄청 많이 떴죠. 요거 하루하고 반 정도? 하루하고 몇 시간 만에 뜬 거예요. 그래서 처음 코를 잡고 나서 하루 만에 한 요 정도를 떴나? 요 정도를 뜨고 그 다음날에 이제 여기 암홀 주림 들어가면서 요만큼을 더 떠서 이만큼이나 떴어요. 그러니까 하루 반, 이틀 정도 걸려서 뜬 건데 이제 확실히 연사가 되어 있으니까 실 갈라짐도 없고 이제 바늘이 슝슝슝 잘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신나게 뜬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뜨고 있는 브리오쉬 스웨터가 있는데 요거는 연사된 게 아니고 그냥 합사가 된 거인데다가 하나, 둘, 셋, 네 가닥을 합사한 걸로 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이 한 가닥씩 빠지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연사된 게 이렇게 편할 수가 실 한 가닥 빠지는 그런 일도 없고 그냥 바늘이 슝슝 잘 들어가서 슝슝 잘 나오니까 이제 속도도 잘 나고 이제 또 실이 좋아서 뜰 때 쫀득쫀득한 느낌도 나고 이제 아무튼 굉장히 즐겁게 요만큼을 떴어요.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뒷목 쉐입 만들기 들어가거든요. 저 뒷판은 금방 끝날 것 같고 뭔가 뒷판 반 넘게 떴을 뿐인데 벌써 완성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엄청 설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늬도 굉장히 잘 나왔죠. 이 꽈배기 꼬여있는 요 무늬도 엄청 잘 나오고 이제 콘사로 이런 꽈배기를 뜨다 보면 이제 이 콘사는 실 자체에 신축성이 없으니까 이제 꼴 때 좀 울퉁불퉁해지는 코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울퉁불퉁한 코들이 생기는데 이제 확실히 연사가 된 제품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이 생기는 것이 좀 확실히 덜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꽂는 부분에서 겉뜨기 갔다가 뒷면에서 안뜨기 돌아올 때 겉뜨기랑 안뜨기 장력 차이도 나고 하니까 이제 코가 좀 삐뚤삐뚤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콘사로 뜰 때는. 근데 확실히 연사된 콘사라서 그렇게 좀 삐뚤삐뚤한 코가 나오는 것이 확실히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꽈배기 무늬를 뜨는 데에는 연사된 실이구나 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뜨고 있고요.
아, 요거는 제가 세탁 후가 너무 궁금해서 요만큼 스티치 홀더 걸어놓고 요것만 화장실로 들고 가서 조물조물하고 세탁을 하고 말렸어요. 이제 확실히 날이 건조해서 그런지 그 하룻밤 만에 엄청 바싹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세탁을 한 건데도 무늬가 이만큼 살아있는 거니까 처음에 세탁하기 전에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무늬가 너무 3D라서. 세탁하고 나서도 무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있는 게 참 예쁩니다. 근데 요건 좀 신기했어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그 이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무늬인데 이제 제가 뜨는 그 방법이 잘못된 건지 손에 그 힘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여기는 엄청 그 선명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쪽에 비해서 좀 희멀건한 좀 약하게 나오더라고요. 저 좀 변형해서 뜨고 있는 거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면 이 퍼레니얼 스웨터가 약간 A라인이거든요. A라인인데 저는 제가 더 잘 입을 것 같은 방향으로 일자로 변형을 해가지고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안을 읽어보고 이제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이제 그 줄인 부분을 생략한 상태로 코를 잡아서 이제 일자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수다를 떨고 조금 더 많이 떠가지고 또 찾아올게요. 안녕. 이거 뭐지? 한참 뜨다가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 이거 뭐야? 여기서 진동 줄임이 들어가는 곳인데 이제 여기서 진동 한 코를 줄여야 되거든요. 여기는 맞게 줄였는데 이게 뭐지 하고 들여다보니까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줄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랑 여기서 요 오른쪽 사선 무늬 뜨는 거 있죠? 그거를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했네요. 어떻게 고치지? 어쩐지 여기 위에 어깨 스리니들 바인드 오프를 할 때 한 코가 남는다 했어. 잘라서 돗바느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풀기에는 소매를 이만큼이나 떴는데 탑다운으로 코 잡고 한 거라서 풀기 너무 아까워요.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수술을 해줄 차례입니다. 고민을 엄청 했는데요. 일단은 요거 잘못 든 거, 요거는 그냥 여기 한 가닥을 잘라서 이 꼬여져 있는 거를 풀어줄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두 코 줄임, 한 코씩 줄여야 되는데 그냥 여기 한 코만 줄이고 여기는 일자가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쪽은 똑바로 두 코를 다 잘 줄여놨거든요. 여기 진동, 여기 있다. 여기. 여기는 이 위에 어깨 연결한 거를 풀고 이렇게 쪼로록 떠가지고 두 코 줄여져 있는 거를 얘를 풀어서 한 코를 낑겨서 만들어서 양쪽 폭을 맞추려고 해요. 일단은 그렇게 해보고 안 되면 푸는 걸로. 화이팅! 짜잔! 진도가 너무 많이 나왔죠? 그동안 과정샷을 하나도 찍지 못한 게 이거를 들고 설뜨게 갔거든요. 설 명절 때 명절뜨개로 얘를 챙겨갔거든요. 가져갈 때 이거 뒷판 다 뜬 거 가져가고 앞판을 여기 밑에 고무단 조금 뜬 상태로 가져갔었어요. 고무단은 다 뜨고 가져갔었어요. 바늘을 2개 챙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혹시 몰라서 내가 앞판을 다 뜨고 옆선을 연결해서 소매까지 뜰 시간이 될까봐 소매 바늘 짧은 거도 가지고 갔었거든요. 돗바늘이랑. 근데 많이 떠왔습니다. 저녁마다 며칠 동안 떴더니 생각보다 많이 떴어요. 그래서 지금 앞판 다 떴고 옆선 요쪽 이었어요. 옆선 요쪽 있고 어깨 있고 이제 소매를 뜨고 있는 중인데 이쪽은 옆선을 제가 못 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든 실을 자르지 않는 머리를 쓰려고 여기 옆선을 꿰맨 다음에 옆선 여기 겨드랑이에서 코를 잡아서
이렇게 소매를 탑다운으로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옆선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꿰매고 여기에 이제 달린 실로 코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렇게 탑다운으로 뜨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직 못 이었어요. 여기도 아마 여기서부터 요런 방향으로 잇고 여기 달린 실로 코 주워가지고 소매를 떼지 않을까. 얘가 원래는 소매가 바텀업이거든요. 도안대로라면, 책에 있는 도안대로라면 소매 끝에서부터 코를 잡고 위로 떠 올라가서 여기를 꼬매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몇 번 소매를 꿰매는 바텀업을 떠보니까 저에게는 소매 쪽에 이 어깨 쪽에 연결하는 솔기가 있는 옷을 뜨려면 진짜 어깨선 제도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체형이. 그래서 이게 어깨 쪽에 솔기가 좀 도톰하거나 그런 옷들은 다 어깨가 너무 건장해 보여서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코를 주워서 탑다운으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안쪽에 솔기가 꿰매는 것보다는 훨씬 솔기가 가볍게 나오니까 좀 처지기도 하고, 처지는 것도 조금 더 처지게 되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탑다운으로 해보기로 했는데, 이제 얘가 보시다시피 이 어깨선이 이렇게 새들 숄더거든요. 뭐 드롭 숄더나 레글런 같으면 탑다운으로 좀 쉽게 바꾸겠지만 이 새들 숄더다 보니까 어깨에서 이 소매 진동에서 코를 잡아서 이 라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책을 봤어요. 저한테 요거 한미란의 니트 교실 탑다운 니팅, 거꾸로 듣는 탑다운 니팅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새들 숄더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 있다. 여기 5번째 작품 바디 퍼스트 세트 앤 슬리프 라운드 자켓, 요게 몸판은 바텀업으로 뜨고 요 소매 진동에서 코를 잡아서 소매를 탑다운으로 떠 내려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소매코를 어떤 비율로 주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숄로를 넣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는 이제 이 책을 좀 참고를 해서 했고요. 처음 시도해보는 거다 보니까 이제 긴가민가 풀 각오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소매 마음이 좀 듭니다. 소매는 괜찮은 것 같고요. 세탁을 하면서 모양을 좀 잡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 도안상의 소매 너비랑 똑같이 코를 주었거든요. 여기 소매 너비 가장 그 소매 넓은 부분의 코수만큼 주었는데 아무래도 원작의 단수 게이지, 코수랑 단수 게이지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봐서는 여기 소매 코수를 조금 덜 주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풀 생각은 없고 세탁까지 다 해보고 뭐 어떻게 모양이 잡히겠죠. 아, 그리고 아까 요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여기 제가 한 진짜 멍청한 실수, 요 코주림을 했어야 되는데 요 부분에 들어가는 교차뜨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 어딘가를 잘라내고 새실로 이렇게 돗바늘로 이 모양대로 꿰매줄까 하는데요. 근데 그거는 소매 다 뜨고 실 자르면 그때 해보려고 아직은 냅두고 있고요. 하하, 이쪽은 제가 수정을 다 했어요. 이제 여기서 코 줄임을 해야 되는데 코 줄임을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이쪽보다 코 하나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냥 흐린 눈 하고 넘어갈까 하다가 양쪽에 이제 이 너비가 좀 이 코 하나가 0.5cm 정도 될까요? 그 차이가 나는 게 계속 두고두고 눈에 밟힐 것 같아서 여기도 수정을 해줬습니다. 여기 어깨 연결한 거를 풀었고요. 그리고 여기 코 하나를 그냥 쪼로로로로록 풀어가지고 여기까지 풀어서 코 주름했던 거 하나 풀고 그냥 한 코 있던 자리에 두 코를 꾸역꾸역 만들었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새로 만든 코가 진짜 그 옹졸하게 작고 단단한 그렇게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그 여분 실들을 밀어 넣어가지고 다 한 코 한 코 다 옮겨가지고 좀 눈으로 보기에 크게 이상하지 않는 모양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코 크기 차이가 좀 나요. 그죠? 또 여기 빽빽하게 몰려있던 거를 좀 개선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는 만족이고요. 이제 소매 닿으면 이쪽도 옆선 있고 코 주워서 이쪽 소매도 탑다운으로 떠 내려갈 생각이에요. 이제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제 어깨가 이렇게 덩치 산만하게 보인다. 그러면 저는 세딘 슬리브 니트를 입을 수 없는, 제발 잘 맞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원작 사진에서는 잘 몰랐는데 이 넥라인이 꽤 넓더라고요. 저 코를 주워서 좀 뜨기 시작해봐야 알겠지만 꽤 넓어 보여서 좀 더 그 고무단은 더 많이 좀 높게 떠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소매는 이 정도 자랐고 반 정도 뜬 상태예요. 조금만 더 뜨면 소매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과연 바텀업 소매를 탑다운으로 바꾸기 성공을 할 것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매를 거의 다 떴는데요.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목 부분이 너무 넓어가지고 넥밴드를 먼저 떠봐야 소매가 어떤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넥밴드를 먼저 뜰걸. 요거 이제 두 코 고무단까지 다 떴고 이제 넥밴드를 다 뜰 거예요. 목 부분을 다 떴거든요. 근데 다 하고 나니까 왠지 머리가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완전 쫄깃하게 머리를 넣어봤는데 들어갑니다. 그 머리에 머리 묶고 있는데 그 묶은 그것 때문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도 풀고 이렇게 들어가죠. 이쪽은 소매가 있고 여기는 이쪽은 소매도 아직 안 달고 옆선도 아직 아니었습니다. 너무 넓은 건 아니겠지? 일단 바느질, 돗바느질을 해줄게요. 넥밴드 완성! 오, 좀 이쁜 것 같아. 여기는 여전히 아직 못 고쳤는데 아직도 여전히 눈에 띕니다. 이제 여기 마무리를 하고 실을 자르니까 이 부분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미루고 싶네요. 망할까봐. 미루고 싶어. 이 넥밴드 마무리가 독특하더라고요. 두 코 고무뜨기로 쭉 뜬 다음에 이 위에서 한 코 고무뜨기로 한 단을 바꾸고 그 다음에 돗바늘 마무리를 하거든요. 네, 역시 넥밴드를 뜨고 나야 옷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짜잔! 순식간에 완성이냐고요? 아니요, 저는 지금부터 이쪽 소매 한 짝을 풀 겁니다. 풀 거예요. 어깨가 코 줍는 방법을 양쪽을 좀 다르게 했더니 어깨가 완전히 다르게 나와버렸는데 이쪽 어깨보다 이쪽 어깨가 여기가 조금 더 볼록한 거예요. 근데 코를 줍는 위치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쪽 소매가 더 마음에 드니까 여기를 풀 겁니다. 그리고 저 여기 고쳤어요. 근데 자꾸 보니까 티가 나네. 너무 코를 짱짱하게 바느질을 했나봐요. 뒤에 매듭진 거를 조금 풀고 약간 여유 있게 코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풀 거예요. 그리고 이거 소매도 소매 마무리한 방식도 이쪽이 좀 더 마음에 들어요. 이게 도안에서 보면 지금 목도 완전 두 코 고무뜨기가 아니고 끝부분 좀 다른 거 보이시죠? 근데 이게 두 코 고무뜨기로 가다가 마지막 단을 한 코 고무뜨기 한 바퀴 두른 다음에 돗바늘 마무리를 하거든요. 도안에서도. 그래서 요 소매는 그 도안처럼 했고 요 소매는 두 코 고무뜨기면 두 코 고무뜨기 돗바늘 마무리로 해야지라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여기가 너무 작아지기도 하고 제가 이쁘게 하지도 못했어요. 풀 겁니다. 슬프지만 그래도 완성이 머지 않았다. 일단 자르면 실먼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돗바늘로 풀어내는 걸 더 좋아해요. 이렇게 어딘가를 당기다 보면 꼬다리를 찾을 수가 있겠죠. 예전에 한번 이제 싹둑싹둑 잘라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요건가? 맞다.
잘라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먼지가 진짜 말도 못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잘린 실조각이랑 실먼지를 뒤처리하는데 더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됐다. 이걸 뺄 때 돗바늘 앞으로 하는 것보다 뒤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픈 뾰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실이 중간에 걸리거나 그런데 뒤쪽으로 하면 실이 갈라지거나 그 실 사이를 찌르거나 하지 않아서 저는 뒤쪽으로 이렇게 빼내는 거를 더 좋아해요. 두코 고무뜨기 마무리하는 거 생각 안 나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결국 이렇게 푸르게 되네. 어제가 제가 테스트 니팅 하던 설레뇽 이제 테스트 니팅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 넉넉하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오늘까지 완성을 다 하고 사진도 다 찍어야 되는데 막 조마조마 막 쫄깃쫄깃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굉장히 쫄깃한 상태였는데 다 했어요. 그래서 미션 모두 완료하고 지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상태로 이제 이 페레니얼 스웨터도 완성을 할 겁니다. 지금 이거 되게 생각보다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설레요. 근데 저 소매를 바텀업에서 탑다운으로 바꾸는 거 제 나름대로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게 뭐가 어려워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나름대로 공부 막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면서도 긴가 민가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잘 나와서 진짜 너무너무 뿌듯하달까요? 이제 조용히 하고 빨리 풀어볼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풀려라. 이거 풀고 나면 실이 꼬불꼬불해질 텐데 스타일러에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스타일러가 스팀 나오잖아요. 한번 넣어보려고요. 그 찜통에다가 실을 찌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은 꼬불꼬불한 게 어느 정도 펴지는데 만두 찌는 것처럼. 네, 요거는 제가 이거를 풀어내도 이 몸통에 실이 연결되어 있을 거거든요. 됐다. 그래서 옷을 통째로 다 찜기에 넣을 순 없으니까 와인더를 준비했습니다. 최대한 스팀을 줄 거니까 스타일러로 널널하게 감을 거예요. 막 짝짝 쫑겨가지고 감지 않고 최대한 널널하게 감으려고 합니다. 우와. 경사뜨기 한 부분 재밌네요. 부르시오 영상 끝! 다시 열심히 뜨고 올게요. 그냥 한번 풀어봤어요. 대충 니트를 도와주고 요거 볼 감은 건데 좀 풀어보니까 이렇게 꼬불꼬불 하더라고요. 근데 하긴 세탁도 했던 거니까 이 꼬불꼬불한 요 실들을 그냥 조금 풀어가지고 위에 좀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으면 조금 뭐 좀 펴질라나 한번 걸어봤어요. 어떻게 될지. 저도 이렇게 실을 늘어뜨려가지고 스타일러를 돌려본 적은 없는데 뭐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러면 문을 닫고 뭘로 할까? 울이지만 표준으로 합시다. 마찰은 없으니까 펠팅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시작. 제발. 다 됐어요. 과연 꼬불거리는 거 좀 풀렸을까? 으아. 오. 위에 늘어놓은 거는 좀 풀린 것 같은데 밑에는 그냥 그렇네요. 밑에는 거의 안 풀렸네. 저 밑에는 스팀이 닿지 않았던 것 같고 그 볼로 말아놓은 거 요거 좀 풀어보니까
안 꼬불거려요. 괜찮네. 아, 다음에는 굳이 이렇게 늘어놓거나 바닥에 막 풀어놓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튼 꽤 풀린 것 같습니다. 이제 떠야지 다시. 진짜 완성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소매 고무단 몇 단만 더 끄면 진짜 끝나요. 아, 길었다. 놀랍게도 이 소매, 이쪽 소매를 3번째 뜨는 거예요. 풀었다가, 다 떴다가, 어깨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 풀었다가, 다시 떴는데, 폭이 차이가, 소매 너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또 풀었다가, 다시 세 번째 소매. 왜 농담으로 팔이 4개였으면 좋겠다. 뜨개를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라는 말에 팔이 4개면 소매를 4개 떠야 되는데 그건 또 끔찍하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진짜 이 스웨터 제가 소매를 4개를 뜬 셈이에요. 이럴 수가. 빨리 완성하고 싶어. 안녕하세요, 소니에입니다. 완성! 얼마 만에 찍는 영상인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퍼레니얼 스웨터를 완성했습니다. 제가 이 퍼레니얼 스웨터 뜨개 로그를 찍는답시고 영상을 막 이렇게 조금씩 찍어가지고 그 앞부분은 편집을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성 직전에 그 빨래 세면대에 막 눌러 담는 거기까지 찍고 나서 거기까지는 편집을 해놨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기까지 진짜 한참 걸렸네요. 이제 낮이 많이 길어져서 퇴근하고도 이렇게 쨍쨍한 햇빛을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와가지고 퇴근하자마자 바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완전 겨울에는 그냥 퇴근하면 바로 깜깜해져서 별로 막 퇴근 후에 영상을 찍을 그런 의욕이 좀 들지 않는달까요? 오늘은 퇴근하는데 날씨가 오랜만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참 비도 오고 꾸물꾸물 하더니 아무튼 각설하고 퍼레니얼 스웨터를 드디어 완성을 해왔는데요. 진짜 길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막 뜨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명절 때죠. 제가 명절 뜨개로 이걸 들고 갔으니까요. 명절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명절 그 기간 동안 쫌쫌따리 뜨고 틀리고 고치고 뜨고 더 틀리고 와장창 풀기도 하고 진짜 우여곡절이 많은 스웨터인데 정말 이 스웨터 저의 애정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뜨개를 한 이 기간을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스웨터를 뜨면서 있었던 실수는 진짜 끝도 없지만 먼저 제가 어떤 종류의 이상한 실수들을 했는지를 고백하기 전에 이 도안이랑 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실은 이만큼 남았어요. 거의 다 썼죠. 데일리 니팅얀의 뮤즈 캐시 15 캐시미어가 15% 들어가 있는 실입니다. 무려 연사된 실이고요. 데일리 니팅얀에서 연사된 실 출시한 지 시간이 꽤 됐어요. 이 영상 앞부분에서는 되게 따끈따끈한 신상템이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데일리 니팅얀에서 연사실 라인을 출시를 하셨는데 연사실, 합사실 골고루 온고잉실을 출시하셨거든요. 그 중에서 그 연사 굵기 선택이 가능한 뮤즈캐시 15라고 15% 캐시미어가 들어가 있는 실인데요. 굵기는 3가지 굵기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15수, 4합, 5합, 6합인데 스포트, DK, 월스티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6합 워스티드 연사된 걸로 뜬 거고 저는 얘를 4.5mm로 떴는데 딱 괜찮고요. 만약에 조금 흐물흐물 유연한 편물이 좋으시다면 이제 요거 5mm로 뜰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콘사니까 세탁하고 나서 확실히 통통해지는 거 있습니다. 저는 게이지 차이 때문에 저는 5mm로 뜨고 싶었지만 처음에는 게이지가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좀 빡빡하게 떠야겠다 하고 4.5mm로 그렇게 떴는데 괜찮은 편물이 됐어요.
캐시미어가 15% 들어가 있다 보니까 꽤 부드럽고 이 실도 꽤 부드러운데 이거 세탁한 편물도 상당히 부드럽더라고요. 기모 엄청 짜잘짜잘한 잔기모 포르르 올라온 거 보이시죠? 꽤 부드럽고 제가 이런 기모 좀 복실복실하게 보글보글하게 올라오는 그런 종류의 실들 중에서 좀 손에 꼽을 만하게 부드러웠던 실이 이제 온고잉 되는 실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데일리 니팅얀의 뮤직캐시 15 이제 요거랑 파인아트얀의 진로물 진짜 부드러워요. 그것도 세탁하고 나서 기모가 포르르르 하고 올라오는 엄청 부드럽고요. 그리고 제가 전번에 샬라님의 베이랩 스웨터를 떴던 솜솜뜨개의 뉴보름 이제 얘네들이 온고잉 되는 실들 중에서는 꽤 부드러운 라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캐시미어가 들어가서 요 뮤직캐시 콘사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게 색이 엄청나게 다양한데 제가 고른 색상이 콘플라워 색상이거든요. 파란색과 하늘색의 중간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멜란지 색상이라서 좀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이런 느낌이 진짜 완전 예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데일리 니팅얀이 멜란지 색감 맛집인 것 같아요. 제가 콘사를 시작할 때쯤부터 데일리 니팅얀을 알게 되고 이제 애용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일리 니팅얀 사장님이 멜란지 컬러 진짜 좋아하시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멜란지 느낌 나는 실들도 굉장히 많고 그 멜란지 색감들이 굉장히 예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멜란지 라인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저는 완전 그 단색보다 이런 멜란지 색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좀 뜰 때도 이런 오묘한 색감의 변화가 보이는 게 그런 게 기분이 좋고 입었을 때도 뭐랄까 살짝 빈티지 감성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저는 막 단조로운 단색보다 약간 좀 경쾌한 느낌이 든달까요? 멜란지 컬러가. 그래서 멜란지 컬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데일리 니팅얀의 이 뮤직캐시 15도 색상이 정말 많고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라인들도 좀 있거든요. 색상이 진짜 다양하니까 한번 콘사로 연사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구경하러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굵기의 실을 이렇게 연사된 제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최고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연사된 게 뜨기도 좋지만 제가 팟캐스트에서도 되게 여러 번 막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꽈배기 무늬 같은 것도 되게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냥 단사 합사된 걸 썼을 때보다 이 꽈배기가 좀 막 눌리고 좀 삐뚤삐뚤해지고 이런 것도 훨씬 덜하고 꽈배기 무늬도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왔죠? 실은 데일리 니팅얀의 뮤직캐시 15 실이고요. 도안은 워스티드, 예쁜 워스티드 책 안에 수록되어 있는 퍼레니얼 스웨터 다들 아시죠? 퍼레니얼 스웨터가 이렇게 앞이랑 뒤에 무늬가 둘 다 있어요. 앞은 요렇고 뒤는 요렇게 한 줄이에요. 앞에는 요 양쪽에 요만큼이 더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뒤는 요렇게 한 줄. 근데 제가 원작이랑 그 디자인 전체적인 느낌은 비슷하게 가려고 했는데 그 군데군데 좀 바꾼 부분이 많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원작은 이 앞부분이 이 고무단 부분이 이렇게 이 사이드 부분은 고무단이 이게 좀 길고요. 경사뜨기를 이용해서 앞쪽은 좀 짧게 그래서 이렇게 둥그런 그 쉐입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둥그런 디자인이 스커트를 입었을 때는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저는 청바지를 더 좋아해가지고 바지랑 무난하게 입기에는 그냥 일자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일자로 변경을 했고요. 인스타그램에서 프로젝트를 검색을 해봐도 이렇게 일자 고무단으로 뜨신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해보다가 나는 일자를 더 잘 입겠다 싶어서 그냥 일자 고무단을 선택을 했고 그 원작의 둥근 앞고무단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기 있어요.
요런 느낌이에요. 앞이 이렇게 둥글게 허리선이 좀 올라가는 듯한 원작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디자인 포인트가 이제 이 몸통이 약간 아주 살짝 A라인으로 살짝 퍼지는 게 있는데 저는 일자로 바꿨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바꾼 부분은 바로 이 소매 부분인데요. 소매의 뭐 줄임이나 크기나 이런 거는 그대로 따라갔는데 도안에서는 바텀업이었던 그 뜨는 방법을 저는 코를 주워가지고 탑다운으로 바꿔서 떴어요. 이제 요 앞에서 제가 막 엄청 고군분투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셨겠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 부분을 많이 틀렸냐면요. 이쪽 소매죠. 이쪽 소매를 제가 이거를 3번을 떴습니다. 이게 3번째 나온 소매예요. 다 뜨고 싹 풀고 다시 떴다가 다시 싹 풀고 다시 뜬 이게 3번째 뜬 소매여서 저는 이 스웨터 하나를 뜨는데 무려 소매를 4번이나 떴다는 사실. 그래서 왜 그랬냐 하면 첫 번째로 풀었을 때에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냐면 이제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코를 주워서 이 곡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경사뜨기를 되게 많이 넣었거든요. 근데 코를 처음에 줄 때 좀 큰 바늘로 주었더니 이제 그 큰 바늘이니까 코를 주운 부분에 그 실이 좀 아무래도 늘어져서 그 경사뜨기, 되돌아뜨기 하는 그 부분에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쪽 소매를 뜰 때에는 제가 한번 차이를 보려고 일부러 되게 작은 사이즈 바늘 얼마로 주었지? 3.5로 주었나? 3.5mm? 3mm? 아무튼 되게 작은 사이즈 바늘로다가 코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경사뜨기를 막 한 거죠. 그랬더니 좀 그 경사뜨기를 할 때 점원점로의 더블 스티치 부분이 좀 티가 살짝 덜 나더라고요. 근데 이쪽이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양쪽이 엄청 많이 나는 게 이제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좀 마음에 드는데 이제 여기는 그 더블 스티치한 부분이 좀 티가 많이 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 소매의 어깨 부분이 좀 많이 볼록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볼록한데 이걸 입으면 되게 어깨 장군이 될 것 같은데 했는데 또 입으니까 이 어깨 장군 좀 그런 느낌이 좀 나고, 그 코 줍는 코수의 비율도 조금 바꿔서 이쪽에 새롭게 했더니 여기는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이제 옷이 소매가 짝짝이가 된 거죠. 이제 이쪽은 좀 이렇게 차분하게 좀 내려가는 소매인데 여기는 좀 볼록해가지고 약간 파워 어깨 모양이 되었고, 경사뜨기 한 그 더블 스티치 티도 너무 많이 나고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싹 풀었어요. 다 풀고 다시 코 줍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 이제 떴는데 제가 두 번째 뜬다고 엄청 방심해가지고 다 뜨고 났더니 이제 이쪽이랑 그 소매 통의 코수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펼쳐놓고 그 단면을 재보니까 단면상으로 1cm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수로는 거의 4코 정도? 코수는 4코지만 이게 단면이 소매가 1cm나 차이 나는 게 이게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수가, 또 고민을 하다가 그래 풀자 해서 풀고요. 다시 두 번째 풀을 때는 그래도 한 여기까지는 살렸다 하고 다시 떠가지고 이제 이쪽 소매를 세 번째 뜬 소매입니다. 그래서 실도 엄청 꼬불꼬불해진 라면 상태로 떴는데요. 그렇지만 또 세탁을 하고 나니까 뭐 꼬불꼬불했던 거 뭐 다 펴지고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깨 모양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솔기가 굉장히 작잖아요. 안에 이제 코준 안쪽으로 들어간 한 줄? 그 정도 솔기가 남아있는 건데, 이제 그 솔기가 두텁지 않으니까 이제 이 어깨 부분이 좀 이렇게 각이 잡혀있지 않아서 저는 엄청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앞으로 바텀업 도안들 중에서 이제 내가 좀 어깨가 고민되는 그런 옷들은 탑다운으로 바꿔서 떠도 되겠다라는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길 정도로 좀 마음에 들고요. 이제 자세히 보면 이 경사뜨기 한 부분이 좀 티가 나요. 그죠? 좀 이렇게 약간 선이 좀 나 있는데, 또 뭐 뜨개 하는 사람들이나 알아보지 뜨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괜찮은 것 같다.
약간 셀프 만족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뜨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바텀업 도안을 바텀업으로 붙어있는 팔을 탑다운으로 바꿔서 뜨는 계획을 한다면 조금 더 예쁘게 잘 해봐야지 하는 욕심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퍼레니얼 스웨터를 잘 완성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만족스럽고요. 이거 완성하고 나서 꽤 많이 입었어요. 좀 짧게 떴더니 저는 키가 작습니다. 짧게 떴더니 저의 바지랑 좀 되게 괜찮아요. 잘 맞고 팔을 이렇게 들어도 막 이렇게 많이 딸려 올라가지 않고 해서 되게 편하게 잘 입고 있어요. 이게 이런 세딘 슬리브 어깨라고 하나요? 세딘 슬리브 어깨에다가 이제 소매도 뭐 이렇게 완전 네모나게 달린 게 아닌 곡선이 좀 이렇게 나와 있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들어도 막 밑에 딸려 나가지 않고 배에 꼭 보이지 않고 그게 되게 옷이 편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바텀업 소매를 탑다운으로 바꿔서 떠보기 위한 막 이것저것 나름대로의 머리를 싸맨 경험을 해서 좀 배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나의 뜨개가 조금 성장하긴 했구나. 내가 이걸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완성을 하다니 하고 이제 셀프 뽕에 또 차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오전에 좀 춥고 낮에도 한 10도, 15도 안팎? 조금 있으면 20도가 훌쩍 넘을 텐데 그래도 한 4월까지는 입을 수 있지 않겠나. 최대한 열심히 입으려고 합니다. 이제 겨울 이런 따끈따끈 포근포근한 이런 겨울 니트를 입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저는 여름 니트가 많이 없는데 여름 니트를 뜨는 건 또 그렇게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또 여름이 되려면 기분이 다르려나? 그래서 작년에도 여름 니트를 별로 안 떴던 것 같고요. 여름실도 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름 옷은 왜 겨울 옷보다 재미가 없는가? 그래서 저의 퍼레니얼 스웨터 뜨개로그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뜨개로그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걸까요? 저의 퍼레니얼 스웨터 뜨는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멀지 않은 미래에 다시 뜨개뜨개한 하루 팟캐스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뜬 게 사실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 영상은 영상이 없었던 그간 뜬 것들 모음집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큰 일교차, 요즘 감기 진짜 독하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저의 영상을 기다려주시고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번 뜨개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